저는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약 7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하다가 네. 오늘 직장에 복직을 한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애기 엄마를 위해서 박수 쳐야지 왜 이 인간을 위해서 박수 쳐? 네, 감사합니다. 네, 휴직 기간에 우연히 스님께서 대전 서구청에 오신다는 현수막을 보고 바로 참여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때마침 복직 첫날에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민은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 화를 심하게 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휴직 기간에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어서 그 횟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화를 아예 안 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정말 사소합니다. 밥을 늦게 먹는다든지 서로 이제 남매들끼리 싸운다든지 거짓말을 할 때라든지입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너무 좋고 이뻐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번 화가 나면 제 자신을 주체하기가 힘들고 화가 난 저를 아이들은 많이 무서워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화가 가라앉으면 제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아이들도 그러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하지만 자꾸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부터 욱하는 성질이 조금 있어서 두어 번 참다가 한 번 폭발하면 주체하지 못한 적이 때때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내게 되는 대상이 제가 사랑하는 제 가족, 아이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이 들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현재 저는 남들에게 성격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주변 사람들의 고민도 잘 들어줘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치고 싶고 저의 화를 지혜롭게 다스려서 아이들에게 무서운 아빠로 남고 싶지 않은 게 저의 고민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채소밭에 씨앗을 뿌리가 싹이 요만큼 나요. 조금. 이제 요만큼 올라왔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오줌을 주면, 오줌이 거름이잖아, 그죠? 오줌이 거름을 주거나 비료를 주면 잘 자랍니까? 죽어버립니까? 얘기해봐요, 그냥. 농사를 전혀 몰라요. 아니, 식물의 싹이 이렇게 갓 나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 거기다가 비료를 주거나 거기다가 오줌을 주거나 그러면 채소가 이게 곡식이 죽어버려요? 빨리 자라요? 죽어버린다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내리고 더 잘 자란다는 손 들어봐. 대한민국 걱정이다. 그러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곡식 옆에 이 비료를 줄 때도 너무 가까이, 그러니까 멀리 주면 풀이 뜯어먹고 싶어가 만약에 깨가 있건 뭐가 있을 때 바로 옆에다가 주면 대부분 다 말라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삼투압 현상 아시죠? 그러니까 이 농도가 짙은 거하고 농도가 얕은 거하고 사이에 있으면 어느 쪽에서 이동해 갑니까? 농도가 짙은 쪽에서 묽은 거를 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줌이라든지 이런 건 다 농도가 짙지 않습니까? 비료가 들어가면. 그러면 채소에다가 거름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채소의 수분을 어때요?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나무밑이라든지 큰 채소, 컸다. 이런 데다가 만약에 오줌을 놓았다. 그러면 죽어가서 더 잘 살까? 더 잘 살아요.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조금 여러분들 이게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우리가 야외 가서 남자가 오줌을 눈다. 그럴 때 어느 방향으로 누느냐가 죽이기도 하고 뭐 한다?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땅에다 놓으면 땅을 살리고 물에다 놓으면 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땅에다가 똥을 넣든 오줌을 넣으면 더러워지고 물에다 놓으면 떠내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깨끗하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는 착각이에요. 이거는 물에다 놓으면 물을 과형화시켜가지고 물이 썩도록 만들고 땅에다 놓으면 땅을 기름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또 오줌을 넣을 때 작은 삭에다가 넣어버리면 꼭 식물을 죽이는 효과가 나고 조금 큰 데다 놓으면 거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거름이란 게 따로 없어. 그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면 거름이고 그 식물이 자라는데 장애가 되면 그거는 이제 독이 되겠죠. 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이 내가 어떤 성질을 내도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게 크게 뭐 그때 기분이 약간 나쁘지 큰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어린아이는 아까처럼 어린아이에게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는 거는 아이에게 첫째 엄청나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내에게 화하면 벌렁 낸 거하고 애한테 하면 벌렁 낸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내는 피해가 10이라면 아이에게는 100이나 1000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떠냐? 그 상처가 이 아이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3명을 키우고 나름대로 뭐 고생을 했지만 자기는 없는 것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아이들의 정신적인 그 성장에 자기는. 그리고 막 끔찍이 좋아해줬다가 또 막 성질 팍 부렸다가 이렇게 하면 어떠냐. 아이들이 엄청나게 이 정신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해준 거에 대한 애와 그 못해준 거에 대한 증이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은 여기 딱 보고 싫으면 어때요? 안 만나보면 끝나잖아. 그죠? 근데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건 애증이 교체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야단쳤던 어릴 때 그런 것 때문에 막 엄마만 보면 막 화가 나고 싫은 게 있고 또 엄마가 잘해준 게 있기 때문에 또 즉 어머니 여기 노인들을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 계시는데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몇 마디 하다가 어때요? 말다툼하고 싸워가지고 막 집에 간다 다시는 안 온다 이러고 와요. 오면 또 막 집에 오면 또 미안한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막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조금만 참을 걸 이래가지고 또 일주일 있다 또 가가 또 한바탕 싸우고 또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애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에 뭐 박정희 대통령부터 쭉 독재자 얘기 한번 들어봐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줘요, 안 해줘요? 엄청나게 북쪽도 그래요. 막 죄를 지어도 어때요? 무조건 봐줘요. 옛날에 왕들도 다 그렇잖아. 왕자들은 뭐 나쁜 짓 좀 해도 다 봐주잖아. 그러다가 자기에게 조금만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독재자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뭐 어릴 때부터 그건 자기 또 그런 성격은 왜 생겼을까? 엄마나 아빠 중에 또 자기 같은 성질이 있을 거예요. 버럭하는 성질. 그래서 이제 대물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빠가 좀 성질 낸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린애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여기도 여자가 엄마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낳았지만 딴 사람한테 맡기고 엄마 역할은 포기해야 돼요. 근데 엄마 역할 포기 안 하고 막 성질 내고 막 하고 또 가서 깨안아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100번 잘해는 것보다 한 번 화내는 게 더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화를 내려면 아예 가지를 마라. 애가 자기 장난감이 아니잖아. 내 말 잘 듣고 이런 막 귀여워 애가 막 깨안아주고 막 자식 있는 행복하다가 내 말 안 들으면 막 성질 팍 내고 이러면 애를 위해서
부모가 있는데 자기 놀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애가 있는 것밖에 더 돼요. 애가 무슨 장난감이 아니잖아. 애완용 동물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특히 3살 이전까지는 이거는 무조건 어떤 경우든 큰 소리 치거나 부부 싸움을 하거나 애 있는 앞에서는 이 환경을 불안하게 조성하면 안 된다. 근데 애가 또 오줌을 못 가리면 조금 기다리면 돼요. 애가 못 걸어도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애 보고 빨리 걸어라든지 빨리 똥오줌 가려라든지 이거는 애를 자꾸 어른이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가 하나 키우면 모르는데 3명이나 나아가 키우면 형제간에 싸우는 게 정상이야, 안 싸우는 게 정상이야? 세상 이치를 전혀 모르고 애들이 3명이 모이면 그건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어른은 안 싸울 수 있지만 애는 그게 저끼리 싸우는 거예요. 동네에 가서 몰려 있어도 싸우는 거예요. 애들은 아직 이게 이성이 덜 발달하고 감성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야단을 친다. 근데 그건 야단 친다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못하는 거, 그게 다 할 줄 알면 어른이지 왜 그걸 애라 그래요. 애라는 건 원래 못하는 게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아이에게는 큰 소리를 야단을 치거나 욕설을 하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입습니다. 어른은 막 술 먹고 막 치고받고 해가 막 이마이 찢어지고 해도 가가 막 병원에 가서 이렇게 꿰매고 막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기분이 좀 나쁠 뿐이지. 근데 아이는 안 그래요. 내가 별로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애들하고 나중에 한번 터놓고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살펴보세요. 엄마는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막 애 둘이 싸우면 막 어떤 때는 막 동생이 왜 형한테 까불고 그래 참아 이러고 어떤 때는 막 또 성질을 내가 막 너는 왜 맨날 동생하고 싸우나 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 아무 생각 없이 막 꽐지대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맨날 동생이라고 자기만 야단쳤다고 그러고 형은 또 뭐라 그런다? 맨날 형이라고 자기만 야단쳤다고. 이게 다 상처가 돼 있어. 근데 부모는 전혀 기억도 안 나요. 다 그 잘 때라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때라고 그래 밭에 오줌을 준 거예요? 다 말려 죽이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애들이 클 때는 이 초등학교까지 다닐 때까지는 뭐 하려 하지 않는다. 야단을 쳐서는 안 된다. 지금 옛날에는 애들이란 건 교육상 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이게 다 뭐에 들어간다? 아동학대에 들어간다. 아동학대. 여러분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릴 때 엄마한테 두드려 맞았다. 아빠한테 두드려 맞았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았다. 지금 그게 좋은 기억으로 남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커서 이해는 돼요. 그래 때린 거. 그래도 기분은 안 좋아요. 기분은 안 좋아요. 다 이거는 기분이 나쁜 걸로 기억이 남아요. 교육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 버릇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걱정이잖아. 그죠? 버릇이 나빠지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마가 봐서 애가 저렇게 하는 건 안 좋겠다 하면 이제 안 해줘야 됩니다. 요구를. 그러니까 야단은 치지 말고 해준지는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 먹어라, 밥 준비됐다 하는데 안 내려온다고 막 욕을 하거나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밥은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와서 밥 달라 하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주는 거하고 야단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까 먹으라니까 안 먹고 막 이제 와가지고 이러고 막 욕을 해놓고 또 차려줘야 안 차리죠. 그러니까 상처도 주고 뭐도 준다. 버릇도 나쁘게 만든다.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키워요. 상처도 주고 버릇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상처도 주지 말고 못하지 마라. 해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방 청소 안 했다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또 학교 가면 또 다 치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들 버릇도 나쁘고 마음의 상처도 준다. 그럼 저녁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돼요. 지가 차려 먹든지 저녁 먹을 때 먹으면 돼요. 근데 조금 버릇을 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저녁을 안 해버리면 돼요. 근데 나는 먹고 애를 안 준다 이면 엄마가 해야 될 도리 아니에요. 예? 아니지. 애가 아무리 뭐 나쁜 짓을 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럼 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굶어야 돼. 아시겠어요?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면 엄마도 저녁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저녁 하면 엄마 오늘 바빠가지고 오늘 아파가지고 못해 이렇게 울어도 뭐 네 우는 거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몇 번 이게 반복이 되면 애도 다 우리 아들이 머리가 좋을까 나쁠까? 머리가 좋아요. 내 닮았으면 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의해야 이게 밥을 제대로 얻어 먹는지 머리가 다 굴러가서 다 알아서 합니다. 저거 한국말 가르치면 한국말 배우고 영어 가르치면 영어 배우기 때문에 엄마가 경어를 쓰면 아이도 경어를 쓰고 엄마가 늘 아빠하고 있는 데서 아빠도 반말, 엄마도 반말하면 애도 다 반말만 배우게 돼요. 근데 나중에 경어 써라. 배운 적이 없어. 저거는 한국말 써놓고 애 보고 네 영어 해라. 이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아는 나도 결혼 안 하고 애 안 키우는데 왜 모르는 것들이 가가지고 애를 낳아 키우고 그래요. 농담이었다. 상처 입지 말고. 그래서 첫째 뭐 한다? 야단치지 않는다. 두 번째 때리지 않는다. 세 번째 가능한 벌 주지 않는다. 대신에 그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니면 뭐 한다? 안 해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해줘. 자전거 사달라. 무슨 돈이 있어야 자전거 사노? 오토바이 사달라. 이 위험한데 그걸 왜 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안 돼. 그래도 뭐 누구는 타던데요. 그건 그 집 얘기고 엄마는 안 돼. 뭐 이렇게 딱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두 번, 세 번 말린데도 해달라 막 성질부터 내잖아. 근데 그 갖고 싶은 아이 마음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화를 낼 필요가 없고. 그러나 이것이 위험하면 자기 자식인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근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조그마한 애 데리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성질 낸다. 잘한다, 잘해. 잘했어. 7개월간 잘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7개월 휴가 내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육아에 신경 썼으니까 칭찬은 받을만 하죠. 박수 쳐주세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별로 도움되는 짓은 안 했어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애들은 그 똥 묻히고 살아 다 커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밥 한 끼 굶으면 다 문제가 없어. 그러나 야단치고 하는 건 다 심리적 상처로 남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히 착한 남자 야단쳤네요. 스님이 이렇게 약간 음성이 좀 높아질 때 항상 언제인지 알아요? 애 얘기할 때. 아이를 사람으로 안 키우고 꼭 무슨 애완용 동물 키우듯이,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있지 부모를 위해서 아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밖에 없다면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키워야 되나 안 키워야 되나? 키워야 되고, 남편이나 다른 사람한테 키우는 게 낫겠다면 내가 아무리 보고 싶고 해도 그걸 내세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보고 싶은 거 갖고 싸우잖아. 오직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아이가 존재한다. 이건 애완용 동물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듯이.
저기 잘 들어요. 자기 잘 들으라고. 남 얘기지만. 예,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엄마 수업이란 책도 내고 이래도 뭐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수업 책 읽고는 어릴 때 버려놨다가 애가 사춘기 되거나 다 컸는데 이제 막 애 돌본다고 직장 그만두고 애하고 같이 지낸다고 난린 또 이렇게 디비 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살 때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돌본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돌보면 좋고 직장 다녀도 상관없다. 3살 넘으면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아가 형성된 이후에는 유치원에 보내도 돼요. 그리고 엄마는 직장 다녀도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오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정도 가면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여자애가 남자친구 사귀었다 이러면 엄마가 막 궁금해가지고 어떻더노? 어떻게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들어주고 엄마보다 네가 더 낫네 이래도 얘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이런 얘기는 엄마한테 하면 안 되구나. 그 입 딱 다물어 버리고 나중에 큰 사고 나면 우리 애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러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남자 여자 사귀고 싶었어요? 안 사귀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안 사귀고 싶었어? 사귀고 싶었는데 못 사귀었지. 그러니까 그런 심리는 이해해서 항상 보살피되 위험한 경지까지는 어때요? 엄마가 파악하고 있어야 어떤 필요할 때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대화를 닫아버리면 애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